혈당 체크 좀 해보자. 2시간 넘었어. 또 뭘 먹었어? 밥 먹고. 금방 먹어봤지. 그렇게 해갖고 혈당을 어떻게 저거하려고 그래. 다스리려고 그래. 음식의 유혹이 한창 많을 나이. 그래서 외출을 하고 들어온 날이면 어머니는 딸의 외식에 신경이 더 많이 쓰인다. 불안한지 혈당 체크를 서두르는 아버지. 너 긴장하지? 응? 봐봐. 255. 위험수위를 넘은 혈당 수치에 주희 씨도 부모님도 표정이 굳어진다. 분명히 뭐 먹은 게 있어. 과자 먹었어? 과자 안 먹었어. 그럼 뭐 먹었어? 아이씨, 땅콩 몇 개치 먹은 거 같아. 친구들과 어울리기 좋아하는 주희 씨에게 음식의 유혹은 여전히 넘기 힘든 격이다. 잘 해야지. 병원에서 나올 때마다 좀 마음을 먹고서 나오거든요, 나올 때는. 근데 또 막상 또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그러면 또 원상태로 가더라고요, 그게.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과자 이런 거 사다 놓고서는 파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밥만 먹지 않았다는 얘기거든. 제일 가슴 아픈 거는 먹고 싶어 하는데도 마음껏 못 주는 게, 저는 먹고 싶은데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못 먹게 하니까 몰래 가서 어디 가서 먹는 거를 내가 봤을 때 그게 이제 그때는 말을 못 해요. 남편에 이어 딸까지 당뇨 판정을 받자 아내 정영애 씨는 식사 준비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 그런 사람들 더 잘 알지. 입을 즐겁게 하는 음식 대신 식탁에 오른 것은 나물 등 저칼로리의 채소류 반찬. 식사 패턴을 바꾸면서 주희 씨와 아버지 최효식 씨의 식사량도 줄어들었다. 식사 후 간식으로 야채를 준비하는 것도 변화된 습관이다. 간식, 저녁 간식 만들려고요. 저녁 먹고 간식이 있어야 돼요? 저녁에 간식거리 많이 헛헛하니까 과일 같은 거 못 먹으니까 야채로다가. 있겠지. 매일 아침 식사 후 최주희 씨 가족은 집 근처에 있는 산을 찾는다. 2달 전 아버지가 협심증으로 쓰러진 뒤 시작된 가족 운동이다. 통증 때문에 걷기조차도 힘들어했던 주희 씨도 이번 기회에 본격적인 운동요법에 나서기로 결심했다.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가족. 절망은 반이 되고 희망은 2배가 되는 가족의 힘. 주희 씨에게 당뇨는 더 이상 불치의 병이 아니다. 제가 느끼는 거는 야단치는 것보다도 격려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야단치니까 자꾸 숨기려고 들고 피하려고 들고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우리 집 사람은 많이 야단을 더 많이 치는데 이제 제 생각은 좀 바뀌었어요. 격려해야 되겠다. 위로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죠. 인생의 절반은 당뇨와 함께 가야 할 최주희 씨. 그녀의 곁에는 희망의 빛으로 길을 안내하는 아버지가 있다. 아빠가 저한테 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이거는 하나의 너한테 주어진 축복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다른 사람은 자기를 관리하지 않고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는 너를 잘 관리하면서 뭔가를 이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제 앞으로 제 꿈을 위해서 그리고 저를 위해서 저를 잘 관리하면서 저를 이겨나가려고요. 노력할게요. 지난해 이맘때였죠.
서울대학교 유태우 교수팀을 비롯한 국내 의료진들이 한국 식단의 우수성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었는데요. 세계적인 건강식단으로 알려져 있는 지중해식보다 오히려 한국 식단이 더 우수하다는 것입니다. 밥과 국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반찬을 곁들여 먹기 때문에 3대 영양소가 균형을 이루고 칼로리도 매우 적어서 암, 당뇨, 고혈압 같은 각종 생활습관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이상적인 식단, 한식에도 중요한 결점이 있는데요. 바로 칼슘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또 물의 섭취도 많이 모자란 실정인데요. 한국인에게 절대 부족한 두 가지, 물과 칼슘. 과연 어떻게 먹어야 하는 것일까요? 최근 회식 자리가 많아지다 보니 뱃살이 불기 시작했다. 다음 중 뱃살이 생기지 않도록 피해야 하는 음식이 아닌 것은 1번 설탕과 크림을 넣은 커피, 2번 삼겹살, 3번 포테이토 칩, 4번 우유.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 커피에 무슨 칼로리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보통 자판기에 나오는 그 커피 있죠. 그 조그만 아주 적은 양이죠. 근데 그게 한 60칼로리 정도 됩니다. 밥으로 치면은 한 3숟가락 정도가 커피 한 잔에 들어있다는 거죠. 삼겹살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그게 고지방 삼겹살은 대개 한 50%가 기름입니다. 포테이토 칩은 사실 감자로 만들었으니까 감자가 순탄수화물 같지만은 감자를 어떻게 가공했냐면 기름에 튀겼거든요. 그래서 포테이토 칩에도 거의 50% 가깝게 기름이 들어있죠. 정답은 우유. 칼로리가 적다는 것 외에 우유에는 또 다른 건강 비밀이 숨어 있다. 그러니까 똑같이 다이어트를 해도 칼슘이 충분히 그러니까 1000mg 이상 들은 사람들하고 칼슘을 500mg밖에 설치하지 않은 사람들을 비교해 보면은 칼슘을 많이 들은 사람들이 훨씬 더 다이어트 효과가 크다는 거죠. 이건 여러 번 입증이 됐거든요. 그래서 고칼슘 음식을 드시는 게 비만 억제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인에게 절대 부족한 두 가지. 첫 번째, 칼슘. 그렇다면 칼슘 섭취가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 조금씩 아프시죠? 예. 이게 이제 올해 70살의 이춘지 씨. 골다공증과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이 힘든 상태다. 이제 이렇게 계단 오르내릴 때 아프고 청소할 때 또 이렇게 무릎을 뻗정 다리처럼 무릎을 오그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무거운 걸 일절 못 들고 무거운 걸 들었다면 금방 허리가 아프고 하여튼 장애가 많아요. 생활하는데. 그래서 제가 엄청 주의를 하고 살거든요. 이춘지 씨의 뼈 상태를 알아보기 위한 골밀도 검사. 검사 결과 남들보다 일찍 폐경을 맞은 이 씨의 뼈 건강 상태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20대의 건강한 사람의 골밀도와 비교했을 때 절반 정도밖에 안 돼 골절의 위험이 컸다. 조금만 뭐 다친다든지 넘어진다든지 어디 부딪힌다든지 뼈가 부러지기가 굉장히 쉬우세요. 지금 뭐 거의 뭐 반밖에 안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평소에 산에 간다든지 뛰기를 한다든지 계단 오르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무거운 짐을 든다든지 이런 것도 다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이렇게 걷는 것만 하신다. 또 무거운 건 전혀 안 드신다. 이런 요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분한테는.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뼈는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와 파괴하는 파골세포에 의해 생성되고 소멸된다. 어린 시절엔 파골세포에 비해 수명이 훨씬 긴 조골세포가 왕성한 활동을 한다. 따라서 뼈의 밀도는 점점 높아져 30대 중반에 최고 골밀도에 이른다. 그러나 그 이후엔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의 활동이 활발해져 골밀도가 감소한다. 여성의 경우 폐경 등의 요인으로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 파골세포의 활동은 더욱 증가한다. 결국 뼈 곳곳에 빈 구멍이 생기는 골다공증이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섭취량의 99%가 뼈로 흡수되는 칼슘은 골밀도를 높이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한국인은 식단 구성상 칼슘 섭취량이 권장량에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면 칼슘을 제일 많이 공급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우유입니다. 그래서 왜 차이가 나는가 그랬더니 미국 사람, 그리스 사람은 우유 섭취량이 우리나라 우유 섭취량의
1인당 섭취량이 거의 10배더라 이거죠. 물론 뭐 다른 음식의 차이도 있습니다만은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인의 우유 섭취의 부족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